결혼 10년 차인데도 시댁에 갈 때마다 늘 부담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굉장히 완벽주의자라서 제가 하는 일마다 하나씩 지적을 하시곤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특히 시누이는 제가 하는 집안일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잘못했네 하며 은근히 나를 세우며 말했죠. 하루는 시댁 싱크대랑 주방 가전들이 낡아 모두 교체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청소도 하고 정리를 하였지만 그날도 시누이가 또 한마디 하더군요. 이게 정리 다 한 거야? 이거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꼭 참고 청소를 계속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누이에게 너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너는 지금 나이가 몇이야? 얼른 시집이 나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두둔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죠. 순간 시누이도 당황해서 말없이 뒤로 물러났고 저도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시누이도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니 그동안에 맺힌 서러움이 많이 녹아내렸네요.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집 근처 공터에 낡은 자전거가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죠. 누가 봐도 버린 것처럼 상태는 엉망이었지만 고치면 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남의 물건 잘못 손대면 큰일 나니 진짜 버려진 건지 며칠 동안 지켜만 봤는데 아무도 주인을 찾지 않더군요. 결국 집으로 가져가 고쳐서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자네 거야? 그 자전거 내 자전거야.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도둑으로 오해하시는 건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아니,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불렀어.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서 버리셨던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할망구가 요양병원에 있을 적에 내가 이 자전거 타고 맨날 갔었지. 근데 이제는 할망구가 놔두고 먼저 가버려서 탈 일이 없어졌어. 자네라도 타주니 고맙네. 라며 옛 추억에 젖어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 낡은 자전거는 그냥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한 부분이었던 거였어요. 그 후로 자전거를 탈 때마다 그 할아버지의 추억과 함께 달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간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죠. 그날은 분식집에서 떡볶이 튀김 세트 주문이 들어와서 바로 배달을 나갔어요. 그런데 배달 도중 큰 실수를 하고 말았죠. 떡볶이 뚜껑이 조금 열려 음식들이 엉망이 된 겁니다. 가방을 열어보고는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음식을 다시 받으러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선 고객님께 상황을 설명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상황을 설명했죠. 그런데 이분이 웃으며 아이고, 기사님,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음식을 걱정하기보다는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너무 죄송해서. 금방 다시 받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고객님은 괜찮아요, 뭐. 음식이 섞였다고 죽진 않잖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순간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소한 실수를 이렇게 웃으며 넘겨주시다니. 제가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고객님은 끝까지 괜찮다며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 괜찮아요. 라고 유쾌한 농담도 해주셨어요. 덕분에 그날 피곤했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됐어요. 이런 배려 깊은 분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몇 주 전 우연히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별 기대 없이 갔는데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곳에 제 첫사랑이 앉아 있었거든요. 대학 시절 서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그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냥 무시할까 했지만 이미 눈이 마주쳤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오랜만이네.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속으론 심장이 쿵쾅거렸죠. 모임 내내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임이 끝날 무렵 그 사람이 불쑥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그때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순간 멍해졌어요. 저도 그때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연락 안 했잖아.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가 말하더군요. 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몇 번이나 고민했어. 근데 내가 날 잊었을까 봐 두려웠어.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마음에 묻어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운명 아닐까? 라며 웃는 그 사람.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며 다시 사랑을 키워가고 있어요. 다시 만난 우리 사랑 잘 키워가라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결혼 후 시누이와 은근히 신경전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직설적이라 작은 일에도 지적을 잘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거리를 두고 지냈죠. 하루는 시댁 모임에서 갑자기 다가오더니 이번 주말에 뭐해? 라고 묻는 거예요. 순간 또 무슨 일이지 싶었죠. 무심하게 별일은 없다고 말했더니 시누이가 쇼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불편한 생각이 들었지만 궁금해서 따라갔죠. 주말에 쇼핑몰로 갔는데 시누이는 생각보다 편하게 대화도 걸고 날 이끌어주더라고요. 그러다 한 구두 매장에서 시누이가 이거 너한테 딱일 것 같아. 라며 구두를 고르는 거예요. 평소 그런 고급 구두는 신지도 않아서 당황했죠. 그런데 시누이가 너 이런 거 신으면 정말 멋질 거야. 가끔은 자신감 있게 바꿔보는 것도 좋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누이가 나를 비판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살라는 의미였던 거였어요. 구두를 신어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고 시누이도 진심으로 칭찬해줬죠. 그날 이후로 시누이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시누이 덕분에 나도 더 자신감을 찾았답니다. 살다가 이런 일 처음이네요. 지하철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더니 갑자기 두꺼운 책 한 권을 제 무릎 위에 올려두고는 급하게 내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거 뭐지? 하고 얼어버렸죠. 잘못 둔 건가 싶어서 바로 뒤쫓아갔지만 이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책을 열어봤는데 안에 메모가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이 책을 읽는 순간 당신은 특별한 일이 생길 거야. 행운을 빌어.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거 뭐지? 장난인가? 아니면 진짜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가? 싶어서 호기심에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책 내용은 정말 평범한 소설이었고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실망하며 책을 덮으려던 순간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숨겨진 포스트잇,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지하철에서 무심코 받은 책이 이리저리 전해지는 책이었다니. 아,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그 사람처럼 지하철 타서 누군가에게 주고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뭐라고 엄청 고민되네요. 편의점에서 이런 반전 이벤트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며칠 전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음료를 사려고 들어갔어요.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지갑을 꺼내다가 그만 동전을 바닥에 쏟으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하고 동전을 주워드렸죠.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활짝 웃으시면서 계산을 마치고 가셨고 저는 제 음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같은 편의점에 다시 갔는데 편의점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저번에 동전 도와주신 분이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나를 기억하나 싶었죠. 그 할아버지가 고맙다면서 이거 맡기고 가셨어요? 하더니 작은 음료수 세트를 건네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동전을 주워준 저를 기억하고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를 미리 사두고 가신 거였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음료수가 지난번 제가 사간 그 음료수더라고요. 그냥 작은 친절이었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니 정말 놀랍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이런 반전 이벤트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머니의 특별한 마케팅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리가 꽤 많았거든요. 한가한 자리에 앉아 음악 들으면서 퇴근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정차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시더니 다른 빈 자리가 많은데 굳이 제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살짝 당황했죠. 조금 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툭툭 치시는 거예요. 순간 뭐지? 하고 이어폰을 빼고 네? 했더니 할머니가 이거 좀 받아요. 라면서 작은 사탕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아니, 왜요?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씩 웃으시며 젊은 사람이 힘들어 보여서 그래. 그거 먹고 기운 내. 하시는 거예요. 순간 뭉클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면서 사탕을 받아서 먹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또 팔을 툭 치면서 이 사탕 맛있지? 그거 내가 만든 거야.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직접 만든 수제 사탕을 동네에서 파시는데 이렇게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반응을 보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뜻밖의 반전 사탕 마케팅에 정말 빵 터졌지만 덕분에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책 몇 권을 중고 서점에 팔기로 했어요. 대부분 5년은 된 책들이라 별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몇 푼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죠. 서점에 책을 넘기고 있고 있었는데 며칠 후 중고 서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책 속에서 중요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가게로 갔죠. 책 속에 들어있던 것은 오래된 봉투였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봉투 속엔 깜짝 놀랄 만한 10만 원짜리 수표 3장이 들어있더군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돈이 필요했던 시기에 그 수표를 발견한 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수표를 들고 자세히 보니 제 이름이 아닌 할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학 졸업 선물로 주신 거였는데 제가 깜빡 잊고 책 속에 넣어둔 거였죠. 이 사실을 깨닫고는 눈물이 났어요. 오래된 책 한 권이 숨기고 있던 선물이 할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다시 제게 돌아왔다는 걸 알았을 때 단순한 돈 이상의 따뜻함이 느껴지니 자꾸 눈물이 나네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며칠 전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다가 실수로 회사 팀장님에게 메시지를 잘못 보낸 적이 있었어요. 직장에 대한 불만을 솔직히 털어놓은 내용이었죠. 큰일 났다 싶어서 손이 덜덜 떨리고 삭제할 틈도 없이 팀장님에게서 답장이 온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카톡을 열어보니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당장 내려와.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이대로 퇴사를 해야 하나 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내려갔죠. 그런데 왔어. 사실 나도 요즘 회사 방향에 스트레스가 많아. 예상과 달리 팀장님도 요즘 회사에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였고 의외로 공감대가 형성됐죠. 며칠 후 팀장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너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깝다. 요즘 너가 잘하는 걸 더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도전해볼래? 팀장님은 중요한 컨소시엄 프로젝트에 저를 추천해줬어요.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넘어서 내 경력을 크게 성장시킬 기회였던 거죠. 그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인맥을 쌓고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실수로 보낸 카톡 하나가 나를 더 큰 무대로 이끌어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팀장님, 넓은 아량 감사해요.